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선택 과목을 좀 보여주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더 심도 있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더 자기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시 전형과 그 다음 주요 신설이 어떤 학과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모집 단위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첨단 학과가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공지능학과가 45명 선발하고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도 4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전공학과도 신설이 되었는데 인문사회 38명, 자연생활 14명, 공학 17명, 근데 수시 모집으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학과도 신설이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글로벌 미래 경영학과 30명, 그 다음에 세무회계금융학과 30명이 선발돼서 이런 학과들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인공지능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가톨릭대학교만 그런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도 그 학과들의 신설이 되었죠. 인구 그 4차 산업과 맞춰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지금 학교의 특성화 학과로 신설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지금 이런 학과들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최대한 좀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쭉 보니까 취업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 학과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주거 학과가 공간 디자인 소비자 학과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직윤이죠. 직윤에서도 지금 변형이 되었는데 모집 인원 변경에서는 아주 크게 변형은 안 됐고요. 3명 더 선발해서 170명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희소식이 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되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2022학년도 수능이 아시다시피 불수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많이 충족을 못 시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대학교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죠. 우리가 조금만 더 완화시켰더라면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올 수도 있었는데 그 학생을 놓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학생이 더 많이 입학하기를 바라는 수능을 최저를 좀 완화시켰지 않았나 그런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공학 계열은 2합 7등급 이내, 그 다음 의예과는 4합 5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그 다음 과탐 선택시 지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는 3합 7 이내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도 모집 인원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점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가톨릭대학교에서 한 가지 서류 평가에서 바뀐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2학년도까지는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겠다라고 이렇게 서류 평가 게시하였는데 2023학년도부터는 전공하고 가로하고 계열 적합성으로 서류 평가가 요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부터 그런 트렌드가 아닙니다. 지금 뭐 2021학년도부터 서서히 이제 학생들이 전에는 학과 위주로 그런 학생들을 많이 선발했었잖아요. 학과에 적합한지.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계열 적합한 학생들, 즉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는지 통섭 능력이 있는지 그런 점들을 많이 고려하면서 계열형으로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모집은 아시다시피 지금 2022, 2023학년도 교육부도 최소 40% 이상을 향상시킬 것을 말하고 있죠. 모집인은 총 64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가 변경이 되었어요. 이제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과학, 공학 계열과 음악과만 이렇게 변경되었는데 이제 1등급 140점, 2등급 138점, 3등급 136점, 4등급 134점. 그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2점, 2점 차이지만 5등급부터는 130점으로 뚝 떨어진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해서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죠. 지금 영어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학과 국어에 많은 치중을 하게 되면서 영어를 조금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왜? 절대평가니까. 하지만 그 절대평가라고 무시해서 2022학년도 수능에서 큰 코 다친 여러분의 선배님들 한두 분이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가산점의 변경이 되었어요. 이제 모집 단위로 보면 자연과학계열, 생활과학계열, 의생명과학과, ICT 공학계열, 바이오융합공학계열, 인공지능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2022학년도는 수학이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 시 10%가 가산되었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과탐 선택 시 5%가 가산된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약학과와 의학과, 간호학과 영어 가산점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1등급이 20점, 2등급 19.5, 3등급 18점, 4등급 16점으로서 2등급부터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의학과와 그다음 간호학과, 약학과는 최소 2등급 이상은 영어가 나와줘야 된다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가산점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연과학과 공학교육에 적용되는데요. 자, 10점, 1등급, 4등급까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9점은 5등급에서 6등급, 그 다음 8점은 7등급에서 9등급까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점을 이제 요약하다 보면 학생부 교과 직윤으로 270명 선발하는데, 네, 서류 100% 일괄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444명 선발하고 있고, 가톨릭 종합으로 가톨릭 수도자 추천 전형 있죠. 108명.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51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당연히 100% 가동치가 없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자, 반영 교과와 반영 방법은 무엇이냐? 이제 그 점입니다. 먼저 반영 교과목은 이제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 전 과목을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점수 산출 활용 지표로서 석차 등급 및 이수 단위만 적용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그 다음에 과학, 이거 전 과목만 반영하고 그 다음 석자 등급이 있는 것, 그 점만 반영한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톨릭 대학교 학생부 종합, 대표적으로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죠. 과연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은 444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 3배수로서 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성적 70%, 면접평가 3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종합평가 요소, 가톨릭 대학교는 서류종합평가 요소가 다르죠. 학교장 그 추천 전형과 그 다음에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 다른데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같은 학업 역량 20%, 전공 그냥 계열 적합성 35%, 인성 15%, 발전 가능성 30%입니다. 그래서 전공 그 계열 적합성과 그다음 발전 가능성 합쳐서 무려 65%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접 평가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평가에서도 전공 계열 적합성 50%, 그 다음 인성 30%, 그 다음 발전 가능성 20%를 선발하고 있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은 어떻게 요소가 될까요? 자, 모집 인원은 51명이고요. 그 다음에 의학과는 고개별 추천 인원 1명, 약학과와 간호학과는 고개별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1단계에서 이제 4배수입니다. 4배수. 금방 앞에가 틀렸죠. 그래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제출하셔야 되고, 자, 2단계에서 성적 70%, 그 다음에 면접평가 3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 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학업 역량이 35%, 그 다음에 전공 계열 적합성은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저희가 학교장 그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과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그 요소를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면접평가 요소는 차이가 없습니다. 면접평가 요소는 똑같이요. 전공과 계열 적합성 50%,
인성 30%, 발전 가능성 20%입니다. 일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의학과와 약학과만 있고요.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톨릭 대학교 학업 역량은 무엇을 평가할까요? 이제 학업 역량에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의지, 그다음 탐구 활동을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했던 그런 학생들 사례들을 이제 제가 이제 생기부를 보면서 보면, 일단 학업 태도에서는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내신도 어느 정도 딱 좀 받쳐줘야 되겠지만 내신이 좀 다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생활기록부에 학업 태도가 나왔고요. 특히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탐구 활동도 많이 평가하거든요. 탐구 활동에 보시면 이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얼마나 탐구했는지라는 그런 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적 호기심으로 이제 뉴스 시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책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교과와 관련된 지적 호기심 이 점들 통해서 학업 역량을 보여준 선배님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계열 적합성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 다음에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이 점이 있는데 이 점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원 전공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주의를 기울인 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 호기심이 있는데 그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톨릭 대도 마찬가지,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매우 두드러지게 보여준 학생들 사례도 많고 특히 진로 활동에서 보여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여기서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전공 관련 과세특 있잖아요. 그래서 전공 관련 과세특,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전공 계열 적합성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아까 학업 역량 같은 경우도 이제 학업 성취도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네, 과세특에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인성에서는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과 성실성. 네, 인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너무 좀 착실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뭐라고 좀 결석이 좀 이렇게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즘에 와서는 결석 있는 학생은 거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은 무엇을 평가할까요? 자기 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겁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겪으면서 이제 성장한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발전 가능성도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전공 관련 과세특이 해마다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선택 과목에서 보여주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더 심도 있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더 자기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전 가능성에서 꼭 제가 무엇을 보여주라고 하냐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꼭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하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출하는 면에 있어서도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을 못한다 하더라도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토론에서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 제시라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 요소에서 잠재 능력 우수 전형은 발전 가능성이 30%와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이 35%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 그 다음에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과 전공 계열 적합성이 65%를 차지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여러분들의 진로 심화, 그 다음에 이 평가 항목에 부합되는 생기부와 인재성을 충족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